안녕하십니까, 윤석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21일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인데 성년 후견인 지정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가사 사건에서는 성년 후견인을 지정할 때 피후견인을 갖다가 사건 본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혼 사건에서 이제 아이들, 미성년자 아이들 같은 경우 사건 본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목은 2024 후계 땡땡땡땡 성년 후견 개시 되어 있고, 이 자매들이 있는데 자매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심신상실, 그 다음에 의사 변별력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이 자매들이 공동으로 청구를 한 거예요. 이제 그 성년 후견인을 그 자매들 중에 2명이서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게끔 선임해 달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읽어보면 사건 본인에 대하여 성년 후견을 개시한다. 그랬으니까 사건 본인이 피후견인이 심신상실이라든지 의사 변별력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라는 게 인정이 된 거죠. 그리고 후견인은 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 특별 후견인, 그 다음에 후견 계약 이렇게 있거든요. 요건에 맞게끔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 피후견인이 이제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성년 후견인을 1명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2명으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주문 2번을 읽어보면 사건 본인의 성년 후견인으로 청구인 1, 청구인 2를 공동으로 선임한다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성년 후견인이 이제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 이런 거를 보통 정하거든요. 주문 3의 가를 보면 사건 본인의 법률 행위는 성년 후견인들이 공동으로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는 사건 본인의 법률 행위의 범위는 별지 기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건 본인이 이제 심신상실 의사결정력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니까 사건 본인이 무슨 어떤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그거를 성년 후견인들이 취소를 하되 2명이 공동으로 성년 후견이 지정됐으니까 공동으로 취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년 후견인들은 공동으로 사건 본인의 법정 대리인이 된다. 그러니까 피후견인이 어떤 매매를 한다든지 병원을 간다든지 요양병원을 간다든지 이런 거 했을 때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법정 대리인으로서 대신한다 이겁니다. 성년 후견인들의 법정 대리권에 보면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고 정해졌어요. 그 다음에 성년 후견인들이 사건 본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에 관한 권한 범위는 별지 기재와 같다. 그러니까 이제 성년 후견인은 그 재산상 법률 행위와 그 다음에 피후견인의 신상, 그러니까 병원을 가야 되는지 요양병원을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권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성년 후견인들은 이 심판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건 본인의 재산 목록, 이 재산 목록은 이제 기준일이 이제 심판 확정일이 기준일인데, 안심 상속 후견인, 원스톱 서비스 조회 결과 또는 상속인 후견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조회 결과를 첨부할 것 해놓고 이제 재산 목록을 작성해서 이 범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성년 후견인들은 이 심판 확정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시작으로 매년 후견 사무 보고서, 기준일은 매년 이 심판 확정일과 같은 날, 제출 기한은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년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법률 행위를 못하거나 아니면 본인 신상에 대한 이제 어느 병원, 요양병원 이런 걸 가야 되는데 이런 걸 스스로 결정 못하니까 성년 후견인이 대신해서 결정을 해주는데, 이제 지금 이 사건에서는 공동으로 이제 성년 후견인이 된 거니까 공동으로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별지가 아까 봐야 되니까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 그러니까 피후견인이 법률행위를 하면 어떤 건 취소할 수 있고 어떤 건 취소할 수 없고 이렇게 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취소권 제한 없음. 그랬으니까 2명이서 공동 후견인, 성년 후견인이
이 피후견인이 어떤 법률 행위를 했을 때, 매매, 뭐 임대차, 뭐 여러 가지 행위를 했을 때 그거를 취소할 수 있는 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권의 범위, 법정 대리권의 제한이 있습니다. 자, 아래 사항은 성년 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법원의 허가를 받고는 할 수 있어요. 어떤 거? 피후견인이 하는 거예요. 피후견인이 하는 거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영업에 관한 행위. 둘째, 금전을 빌리는 행위. 3.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4.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5번, 소송행위 및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 행위. 6. 그 다음 기타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 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피후견인 명의의 일체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 사이에 한 개의 계좌에서 합계 500만원을 초과하여 인출하거나 이를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양도, 질권 설정 등 이런 것들을 하는 행위. 이거는 전부 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성년 후견인 2명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용한 겁니다. 성년 후견인이 피성년 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거,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해가지고 정해놨어요. 아래 사항에 관하여 피성년 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성년 후견인이 결정권을 가진다 해가지고 의료행위의 동의, 거주 이전에 관한 결정,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 우편 통신에 관한 결정, 사회복지 서비스 선택 또는 결정, 6. 기타 사항 해가지고 민법 947조의 2 규정상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위에서 정한 것과 별개로 성년 후견인이 대리권 등 권한이 제한된다 해가지고 피성년 후견인의 치료를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기타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 그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해서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 해지, 전세권 소멸,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라고 적용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2명이잖아요. 2명. 성년 후견인이 지금 제 사건에서 성년 후견인이 2명인데 권한 분자에 관한 경우, 그러니까 성년 후견인 A, B가 있는데 A, B는 뭐 이게 다르게 행동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 각 권한은 성년 후견인이 공동으로 행사한다. 그러니까 항상 피후견인의 어떤 법률 행위와 신상에 관한 행위를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든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든지 해서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사건은 자매 중에 한 명이 이제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심신상실 이런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제대로 된 법률 행위나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신상에 관한 행위를 올바르게 판단해 가지고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법원에 성년 후견인을 신청해서 그것도 이제 2명이서 자매들 중에 2명이서 지금 사건 본인이 된 피후견인에 대해서 공동으로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 그리고 성년 후견인 지정할 때, 한정 후견인 지정할 때 법원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 이런 걸 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적어가지고 됩니다. 그래서 성년 후견인이 되면은 피후견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같은 경우를 인출하거나 할 때, 금융기관에 홍길동이라고 하는 피후견인의 성년 후견인이 김갑동이라 하면 김갑동이 그 금융기관에 성년 후견인이라는 게 이게 통지가 가거든요. 그리고 성년 후견인이 되면은 등기가 돼요. 그래서 성년 후견인임을 이미 입증이 되거든요. 대외적으로 공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성년 후견인이 은행 가서 요양비나 치료비나 이런 간호비나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그걸 인출해가지고 쓸 수 있고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제 500만원까지는 알아서 하고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허가받고 써라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성년 후견인은 기본적으로 정신감정을 일단
받는 것이 실무고, 정신감정 안 받더라도 진료기록이나 장애인 등록 있잖아요. 1급, 2급, 3급 뭐 이렇게 장애인 등급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은 그런 걸 참작하고 판사가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한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정신감정을 받고 하는 게 통상적인데, 정신감정이 없더라도 거기에 피후견인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진단서라든지 뭐 장애인 등록서라든지 뭐 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성년 후견인 개시 결정이 되고,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들은 이 법원에서 정한 범위 테두리 내에서 피후견인을 위한 법률 행위와 신사에 관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결정문이 나온 거라서 작년에 신청한 건데 올해 이제 결정이 나서 확정이 된 겁니다. 성년 후견인 이게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성년 후견인이라는 것이. 근데 다만 가족이나 뭐 부모님이나 치매라든지 뭐 이런 걸로 올바른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공정하게 피후견인을 위해서 법률 행위와 신사에 관한 결정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고, 성년 후견인은 반드시 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2명 이상의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따끈따끈하게 나온 결정문으로 성년 후견인의 하는 행위와 그 다음에 법률 행위의 범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판결문을 기초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